내 카드로 결혼식비 냈더라? 환불은 언제 해줄 거니? 쓴 금액 나한테 입금해. 시어머니가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준 것들을 계산해 보니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환불해달라고요? 어머님 손주 결혼식 비가 그렇게 아까우세요? 환불 요구하신다고요? 그럼 그동안 제가 대신 냈던 병원비랑 사고 처리비부터 정리할까요? 이번엔 제가 계산서 드릴 차례네요. 뭐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58세의 박선영입니다. 얼마 전에 아들 결혼식을 끝내고 밀린 일들을 끝내고 난 저녁. 겨우 숨 돌리면서 쉬고 있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다짜고짜 환불을 해달라는 어머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제 귀를 의심했죠. 무슨 말씀이신가 싶어 다시 물었지만 어머님의 대답은 명확했어요. 결혼식 비용, 그 카드 결제건을 환불해달라는 것이었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머님께 지금까지 내가 해온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나는 일단 그렇게 말했어요. 습관처럼 나온 말이기도 했죠.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환불해줄 생각이 없었어요. 어머님에게 그동안 들어간 돈만 해도 얼마인데.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도와드렸을까.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어보려 했지만 금세 양손이 모자랐죠.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나는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했어요. 아니, 최선을 넘어서 희생했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았어요. 어머님 갯돈이 모자라면 내가 메꾸어 드렸죠. 어머님이 개모임에서 돈이 부족하다고 하시면 남편 몰래 내 통장에서 뺏어 드렸어요.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씀을 믿고 도와드렸지만 그 한 번이 두 번, 세 번으로 이어졌었어요. 남편에게 말하면 부부싸움으로 번질까봐 나는 조용히 감당했어요. 그래도 어머님이니깐 하면서 말이에요. 용돈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이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고 싶다고 하시면 남편 몰래 봉투를 건네드렸어요. 우리 며느리가 제일 효자야라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나는 뿌듯했거든요.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보람이었지만 마음 한켠엔 늘 묘한 답답함이 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이게 정말 당연한 건가? 하는 의문이 고개를 들었지만 나는 그때마다 그 생각을 밀어냈어요. 심부름도 잦았고 갑자기 뭐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나는 아무리 바빠도 달려갔었어요. 병원 모시고 가기, 장 받아들이기, 집안일 거들기. 내 일상은 어느새 어머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런 나를 보며 우리 마누라 참 착하다고 했지만 정작 그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줬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어요. 나는 점점 지쳐갔고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죠.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나는 늘 강해야 했고 참아야 했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결혼식이 다가왔어요. 우리 집 큰아이의 결혼이었고 기쁜 마음도 잠시 나는 금세 현실적인 문제들과 마주했어요. 결혼식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갔고 예식장 예약 하객 관리 예단 준비 패백 음식까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았어요. 나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동안 남편 몰래 메꿔드린 돈도 수차례라 도움을 받아볼까 싶었거든요. 어머님, 이번 결혼식 준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혼자 하기엔 너무 벅차서요. 말을 꺼내는 게 쉽지 않았죠. 혹시 부담스러워 하시진 않을까, 거절하시진 않을까 걱정이 앞섰기도 했지만 가족이니깐 말씀드려봤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손주 결혼식인데 내가 도와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드디어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함께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남편한테 어머님이 도와주시기로 한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남편도 역시 우리 엄마라며 좋아했어요. 여보, 사실 어머님한테 그동안 돈을 당신 몰래 챙겨드린 적이 여러 번 있었어. 정말? 어머님도 참 왜 그러신데? 남편은 투덜거렸지만 저는 남편을 달랬어요. 그래도 이번에 도와주신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제야 당신한테 내가 그랬다고 얘기하는 거야. 남편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오, 그래, 다행이네. 당식 덕분에 어머님 도움 받는 거네. 전 그동안 어머님께 해드리고 참았던 그 시간이 보상받는구나 싶었죠. 그리고 며칠 후 어머님이 돈을 직접 받으러 오라고 하셨어요. 송금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려다 그냥 기쁜 마음으로 어머님 댁으로 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5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이게 얼마나 피땀 흘려 모은 돈인지 아니? 나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어. 외식 한 번 제대로 안 하고 옷 한 벌 새로 사입지 않고 모은 돈이야.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나 봐. 나 같은 사람은 10원, 100원 아끼며 살았다고. 시장 가서도 1,000원이라도 깎으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봉투를 내 손에 쥐어주면서도 어머님은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 돈 모으려고 개모임 몇 개를 돌았는지 알아? 친구들 만나는 것도 다 끊고 그저 너희들 주려고 악착같이 모았어. 내 노후는 생각도 안 하고 말이야. 저의 기분은 그때부터 상했어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의 하소연을 듣다 보니 점점 힘들었어요. 도저히 감사하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어머님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덧붙였어요. 이 돈 받으면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야지.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겠니? 자식들 잘 되라고 내 것 다 포기하고 사는 게 부모야. 나는 입을 꾹 다물고 말았어요. 감사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도무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님의 헌신은 알지만 그것을 매번 상기시키며 은혜를 강요하는 듯한 말투가 불편했죠. 왜 대답이 없니? 내가 뭐 잘못된 말 했나? 어머님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런가 봐. 받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한숨이 섞인 잔소리가 이어졌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겨우 꺼냈지만 그 말조차 어머님께는 성에 없어 보였는지 더 긴 잔소리로 이어졌어요. 며칠 후 결혼식 웨딩홀을 알아보러 가는 날이었어요. 나도 따라가면 안 되겠니? 어머니인데 이런 중요한 일에 빠질 수가 있나? 시어머님의 전화를 받은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죠. 결국 시어머님과 함께 웨딩홀에 도착했어요. 상담이 시작되자마자 어머님의 참견이 시작됐죠. 이 홀은 너무 작지 않니? 꽃장식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라며? 내가 고른 것마다 어머님의 의견이 먼저였죠. 상담사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생각은 무슨? 경험 많은 사람 말을 들어야지. 2시간 넘게 이어진 상담 내내 어머님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죠. 나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번 결혼식은 정말 간소하게 할 거잖아요. 하객도 최소한으로만 초대하기로 했고 스몰 웨딩으로 진행하기로 했잖아요. 어머님 요즘 다리도 많이 아파하시잖아요. 병원에서도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고 예식장까지 오시는 것도 부담되실 텐데 결혼식에는 참석하지 않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사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지난번 결혼식 때 어머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여기저기 참견하시고 큰 소리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시던 모습. 하객들 앞에서 창피했던 그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이었죠. 이번엔 정말 조촐하게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거니까 어머님께 무리 드리고 싶지 않아요.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지만 속마음은 달랐던 거 사실이었어요.
어머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 있긴 했으니깐요. 다리 아프신데 편하게 집에서 쉬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효도 아닐까요? 나는 남편을 설득했다. 남편도 고민하는 표정이었죠. 그러나 어머님이 너무 서운해 하셔서 결국은 모시기로 했지만 어머님께 혼자 택시 타고 오시라고 양해 말씀을 드렸어요. 당일날 스몰 웨딩이라 따로 오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한복 대여비와 택시비에서 1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우리는 예식장으로 향했어요.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결혼하는 날이니까. 하지만 예식장에 도착 후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화려한 한복 옷차림에 큰 목소리로, 어머님은 예식장을 휘어잡으셨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했냐, 저기는 저렇게 해야지. 하객들이 도착하기도 전부터 어머님은 여기저기 참견하시기 시작했어요. 꽃 장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며 직원을 불러 다시 배치하게 했죠. 심지어 신부 대기실까지 들어가서 화장이 너무 진하다며 한마디 하셨어요. 나는 뒤따라다니며 어머님 괜찮아요. 이대로 해도 돼요라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어머님 옆에 없는 게 더 부딪힐 것 같아서 자리도 맨 뒤로 앉혀드렸어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친척들, 친구들, 하객들. 모두가 우리를 보고 있었거든요. 나는 속으로 얼굴이 달아올랐고 창피했어요. 정말 너무 창피했어요. 왜 하필 오늘 이러시는 걸까? 신랑 측 하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신랑 할머니세요? 좀 시끄럽네요. 그 속삭임들이 내 귀에 다 들렸어요. 나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속은 끓어올랐어요. 다른 가족들 앞에서의 창피함이 온몸을 파고들었거든요. 이건 내가 원했던 결혼식이 아니었어요. 예식이 시작되고 어머님은 좀 조용해지셨지만,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망쳐진 후였어요. 나는 웃는 얼굴로 하객들을 맞이했지만 내 안의 분노는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가족 사진을 찍는데 어머님은 또 어디 가셨는지 보이지도 않았어요. 결혼식이 무사히 끝났어요. 아니, 겉으로는 무사히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객들이 돌아가고 정리가 끝난 후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죠. 그날 밤 나는 결혼식 비용을 정리하기 위해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아이들 결혼식비는 본인이 하겠다고 했고 그런 줄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몰래 준비한 금액이 꽤 많았고 그 금액이 카드로 결제되어 있었죠. 처음엔 남편이 용돈을 모아뒀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카드가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거예요. 예전에 시어머니 명의로 만들어 놓은 가족 카드였어요. 순간 심장이 뛰었죠. 남편이 어머님 명의인 가족 카드로 결제가 한 거예요.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죠. 남편이 준비했다고 했던 그 돈이. 나는 남편을 불러 따졌어요. 이게 뭐예요? 당신이 준비했다더니 어머님 카드네요? 남편은 변명했어요. 어머님 연금 들어오는 거 모아놓은 거 있을 거야. 자기가 많이 챙겨드려다며. 저는 남편 말을 듣고 다시 물었어요. 어머님한테 얘기 드린 거야? 하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아휴, 뭘 얘기해, 그냥 써. 자기 말 들어보니깐 도와드린 것만 해도 몇천 되겠던데 내가 얘기할게. 불안했죠.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왔어요. 결혼식 잘했니? 어머님은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결혼식 축하한다. 근데 그 결혼식비 내 돈으로 했더라. 환불은 언제 해줄 거니? 어머님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카드 내 명이더라. 그 돈으로 치른 결혼식에서 난 뒷자리에 앉았어. 가족 사진에도 못 들어갔고. 그러고도 연락 한 통 없더라. 내가 뭐니? ATM 기계니? 어머님 말씀에 너무 서운해서 저도 한 소리 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저도 서운해요.
어머니 손주 결혼식 비용 내준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어머님은 되려 화를 내시면서 카드 쓴 돈 당장 환불해달라고 하셨죠.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보니 억울했어요. 화는 내시는 어머님에게 그동안 해드린 게 주마등처럼 스쳤어요.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지금까지 나는 늘 참아왔거든요. 며느리니까, 아랫사람이니까, 가족이니까. 수많은 이유로 나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왔어요. 이번에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내가 해온 것들을 떠올려 봤죠. 갯돈 메꿔드린 것, 몰래 드린 용돈, 수없이 달려간 심부름들.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고,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더 이상 착한 며느리, 희생하는 아내로만 살 수는 없었거든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번엔 정말 안 넘어가요. 제대로 해결할 거예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말렸어요. 그냥 넘어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면 또 일 커진다고. 하지만 나는 단호했어요. 커지든 말든 나는 할 말 할 거예요. 저는 노트를 꺼내 펜을 들고 이제부터 제대로 계산할 시간이라며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지난 몇 년간의 기억을 더듬으며 하나하나 숫자를 매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대략적으로 계산하려 했지만 곧 정확한 금액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통장 내역을 뒤지고 카드 명세서를 찾아보고 메모해둔 것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갯돈부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계모임 돈이 부족하다고 하셨을 때마다 메꿔드린 금액들. 작게는 몇십만 원에서 크게는 100만 원 넘게 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총액을 계산하니 상당한 금액이 나왔어요. 이것만 해도 우리 집 한 달 생활비가 넘었죠. 몰래 드린 용돈도 정리했어요. 명절 때마다 손주들 용돈 주신다고 하실 때마다 건넨 봉투들. 이번만 도와달라는 말씀에 매번 지갑을 열었던 금액들.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어요. 심부름 비용도 계산했죠. 병원 모시고 갈 때마다 쓴 교통비, 장 받아 드릴 때마다 든 비용들. 이건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웠지만 나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계산하려 노력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계산할 때가 왔구나. 중얼거리며 숫자를 적어 내려갔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내 속은 묘한 통쾌함으로 불타올랐어요. 이 모든 것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 이렇게 시원할 줄은 몰랐거든요. 계산을 마치고 보니 총액이 상당했어요. 결혼식 카드 결제 금액의 몇 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나는 이 숫자들을 보며 씁쓸한 웃음이 났어요. 이렇게까지 해왔구나. 이렇게까지 참아왔구나. 나는 정리한 내용을 들고 가족 회의를 소집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은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셨고 남편은 불안한 얼굴이었어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죠. 오늘 이야기할 게 있어서 모셨어요. 나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준비한 자료를 꺼냈죠. 날짜별로, 항목별로 정리된 엑셀 파일과 증빙 자료들. 통장 내역, 카드 명세서, 메모들. 이건 제가 지난 5년간 어머님을 위해 쓴 돈들입니다. 나는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갯돈, 용돈, 심부름 비용.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짚어가며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담담하게 시작했지만 말을 이어가면서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님은 그게 다 가족이라서 도와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가족이니까 더 정확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머님께서 환불 요청하신 그 금액, 제가 어머님께 드린 돈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에요. 남편도 말이 없었다. 그는 이렇게까지 많은 돈이 오갔는지 몰랐던 것 같았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다. 남편은 중간에서 난처한 표정으로 그래도 어머니인데 라고 말했지만 나는 단호했다. 어머님 돈 보세요. 2,500 정도가 어머님한테 갔네요.
어머님이 요구하신 1,000만 원 제가 드릴게요. 2,500 주세요. 당신 어머니시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이제는 제대로 정리하고 싶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어요. 당황하는 모습. 이렇게 통쾌할 수가. 속으로 웃음을 참으며 이제 내 차례임을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으신 듯 했고 남편은 나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나는 더 이상 미안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어머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손주 결혼식비는 내가 내마 그 대신 네가 청구한 나머지 돈은 안 받을 거지. 저는 그래도 제 말을 들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해하며 말했어요. 네, 감사해요, 어머님. 손주 결혼식비는 내가 내는 걸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결국 내 말이 먹혔던 것이죠. 나는 마음속 깊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나는 이번 사건으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지금까지 나는 너무 착하게만 살려고 했나 봐요.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려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은 잃어버렸던 것 같았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은 어떤가요?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만약 당신이 나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고 넘어갈 건가요? 아니면 당당히 맞설 건가요? 당신도 혹시 나처럼 숨은 헌신을 하며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힘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